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실시간 채팅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나라 시장이 전일 굉장히 강한 모습을 장중에 좀 보여오다가 장후반부에 밀리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었는데 새벽에 해외 증시가 잘 마감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환율이 많이 빠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반등을 좀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리스크로, 좀 위험 요소로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았죠.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 다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좀 더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앞서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의 수급이 안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수급의 부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다음 주까지는 휴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쉬고 있는 기간 동안 미국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올 테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굉장히 큰 기업들이 있죠. 테슬라를 비롯해서 큰 기업들의 실적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체크도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오랜만에 어제도 반등을 줬고 오늘도 반등을 줬는데 어제는 실질적으로 종가 부근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중에 이제 체감은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이제 양시장 모두 반등을 주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다만 여기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걸립니다. 특히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장 마감을 30분 정도 앞두고 남기고 있는데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잘못하면 2,400포인트대까지도 이탈할 가능성까지도 지금 엿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외국인의 수급이 다음 주에도 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양봉이 나오고 있지만 어제의 시초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너무 장기간 하락하다가 반등이 나와서 반갑고 이제 좀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차트상으로 캔들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는 완전히 V자 반등이 나오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투자하시면서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만 계속해서 잡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을 하려면
그 하락세를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좀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이 갑자기 좋아진다든지 반도체 업황이 확 좋아진다든지 2차 전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5%씩 10%씩 크게 올리면서 시장 자체를 돌려 세우지 못한다면 지금 이렇게 나오는 반등은 추세적인 반등이라기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이 좀 더 가깝습니다. 오늘 이제 가벼운 종목들, 규모가 작고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런 종목군들의 100% 매수를 했다거나 좀 무리해서 매매를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비중 조절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연말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어쨌든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이 나오겠지라는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PBR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5%가 빠지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근데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5%, 8%, 10%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 코로나 수준 때만큼이나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돌아섰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다만 이 보수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종목을 전부 다 매도하고 이제 주식시장을 떠나자, 이제 주식을 안 보자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현금 비중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종목들을 다 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렇게 다 담는 것은 아니고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마련해 가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자금 중에서 10%에서 20%, 뭐 30% 정도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현금 비중이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여기서 더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될 테고 반등을 주더라도 어차피 지금 들어가 있는 주식들이 반등을 주기 때문에 포트 자체는 개선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제 종합주가지수 반등 좀 나오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좀 돌아서는구나, 이제 저점 나왔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돌아서면 완전히 최저점일 수가 있습니다. 어제가 최저점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좀 주다가 다시 한번 되밀림이 나오게 한다면 지난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내려왔었던 그 하락폭보다 좀 더 가파른,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좀 더 가파른 급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살짝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연말까지 예정되어 있는 긍정적인 이슈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게 없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지금 시간 기준으로 모두 빨간불을 켜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시장의 하루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면 박스권에 좀 갇혀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장 초반에 그래도 상승 탄력을 키운 이후부터는 또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지수는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이스테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동안에 살펴보면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하한가로 내려가 있습니다. 주가는 2205원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폴라리스 세원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공조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어제 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 모두 밀리고 있는 반락하는 모습인데요. 12%대 하락률을 보여주면서 1871원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솔트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주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하락률은 9%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는 1704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셀바셀스케어 살펴보겠습니다. 의료용 로봇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8%대 하락률을 보여주면서 9,49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CL 살펴보겠습니다. 추가 상장 소식이 전해지면서 8%대까지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2,700원 선에서 거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에이스테크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대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도 좀 이례적으로 급등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했었는데 권리 매도 첫날인 오늘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일단 권리 매도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에이스테크가 오늘 장 초반부터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였죠. 그래서 지금 점한가로 들어가서 아직까지도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 권리 매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뭐 유상증자라든지 그런 유상증자 등으로 발행되는 신주를 받을 권리가 확정된 자들이 신주 상장 이틀 전부터 주식을 미리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이 플러스 2거래일, 이렇게 거래일에 대한 체결 시점 자체가 좀 다른데 신주 상장을 이틀 앞두고 그 물량들을 매도할 수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상증자를 받는 물량들에 대해서 지금 전부 다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땐 이게 웬만해선 이렇게 빠지진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빠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데 지금 에이스테크가 진행하고 있는 유상증자의 목적 자체가 채무 상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뭐 미국 쪽에서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을 하기도 했었는데 현재 이 통신 관련 주들, 통신 장비주들 전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혹시나 우리가 모를 법한 그런 악재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당장에는 매도가 좀 어렵겠지만 좀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 대한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말로 가면 갈수록 재무 상태가 안 좋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적자가 심하게 나고 있거나 자금에 대한 여력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오늘 낙폭이 과한 종목들 중에서 이 에이스테크 말고도 유상증자 때문에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말과 내년 연초까지를 생각을 하더라도 재무제표가 안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걸러내면서 혹은 매매를 하시더라도 비중 조절을 어느 정도 하면서 매매를 하셔야지만 좀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 에이스테크라는 기업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봐왔고 이제 이 통신장비주들이 좋은 소식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나 늦어도 중후반기에는 중반기, 하반기에는 강력한 시세가 한 번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점화가 좀 굉장히 뼈 아픕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무 공격적으로 이 에이스테크를 보시기보다는 살짝 보수적인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에이스테크 말고도 유상증자 이슈로 빠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일단 에이스테크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이라도 도망을 가야 할까요? 네,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가 어려운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다음 주 화요일 날 갭상승이 나와서 상승 출발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제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우리나라가 월요일 날 휴장이기 때문에 화요일 날 개장을 해서 거래가 되는데 갭상승이 나와가지고 좀 양봉이 나온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괜찮지만 만약에 많이 좀 밀려서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바로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에이스테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신 장비주로서의 메리트는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예를 들어서 1,800원 수준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그때는 저는 재접근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절가가 지금 현재가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매도가 안 되는 상황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봐야겠죠. 근데 다음 주에 올라와서 시작을 하면 그래도 좀 볼 여력이 있는 거고 만약에 월요일 날에도 같이 빠져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잘라내시는 게 좀 더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개파락이 너무 크게 나오면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점화한가라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에이스테크라는 기업을 장기적으로 보고 싶어. 이 기업이 뭐 유상증자에서 채무 상환을 했지만 앞으로 성장성이 있어라고 생각이 된다면 길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종목을 잘라내고 1,8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잘라내고 그리고 이 1,800원 다음 주에 이제 시초가에 하락을 하면 잘라내고 거기에서 만약에 1,800원 이하로 내려가면 그때는 재접근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이 추세 자체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한번 잘라내고 1,800원 이하에서는 다시 한번 재접근을 시도해보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1,800원 이하에서 매매가 된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2,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1,71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좀 안 좋아요. 주가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아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잘라냈다가 다시 보는 게 좋아요. 완전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도하기가 어렵겠죠. 다음 주에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절반 정도는 잘라냈다가 다시 한번 재접근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스테크에 대해서 일단 도망가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시초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1,800원까지 하향할 경우에는 재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매수를 하신다면 목표 주가는 2,000원, 손절 라인은 1,710원으로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솔트웨어 구조해보겠습니다. 어제는 상한가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상승했던 부분을 꽤나 많이 반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의 상승세를 좀 살펴봤을 때는 아마존이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에 최대 4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멘텀이 앞으로 조금 더 유효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솔트웨어 같은 경우는 저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안 좋은 상황에서, 시장 자체가 좋은 상황에서 이제 솔트웨어가 밀리다 보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실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날 인위적으로 하락을 시키는 경우도 조금씩 있습니다. 물론 솔트웨어가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이 솔트웨어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기업용 그런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아마존과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해서 AWS라고 하는데 이 아마존 웹 서비스와 파트너십이 구축되어 있는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이 미증시에서 어느 정도 이슈가 되거나 얼마 전에 이제 아마존이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엔트로픽에다가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그 챗 GPT의 경쟁사에다가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 어떻게 보면 솔트웨어와는 관계가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존이 AI 쪽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 투자를 하면서 이 웹 서비스 쪽에 대한 메리트도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엮이면서 솔트웨어가 변동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 솔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 아마존뿐만 아니라 IBM 쪽과도 업무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실적 자체는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량주다라고 생각하고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속해서 끌고 간다라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좀 더 시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낙폭은 크게 나오고 있지만 이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붙지는 않고 있고 그리고 아마존의 웹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전 세계에서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이 40%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클라우드 쪽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 쪽 웹 서비스와 업무 협약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미래에 대한 성장성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실적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앞서 제가 에이스테크 말씀드릴 때 지금 내 재무가 안 좋은 기업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이 솔트웨어에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감안해서 비중 조절하고 손절가 잡고서 진행을 한다면 저는 솔트웨어는 좀 더 우상향의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솔트웨어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우상향의 여력이 남아있다고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될까요? 네, 저는 이 솔트웨어 같은 경우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까지 설명드렸었던 여러 내용들을 종합해 보셔도 버티자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업의 내재 가치는 조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올라오지 못했지만 기술력이 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웹 서비스,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의 지분율이, 점유율이 높은 아마존과 협약을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약세를 보였었던 주가가 최근 들어서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저점에서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면은 어느 정도 되밀림이 나오겠죠. 매물 출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물 출회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주가상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보다는 우리가 매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릴 것이고, 만약에 버티고 있는데 주가가 더 많이 밀려 내려와서 하락폭을 키우게 된다면 손절가는 1,6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000원 선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추가 매수라든지 공격적인 매수는 권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솔트웨어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추가 매수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 손절 라인은 1,600원 지켜주시고 목표 주가 2,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까지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폴라리스 세원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에서 폴라리스 오피스 웹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달 내에 서비스를 연동한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좀 함께 좀 움직였습니다. 또 상반기에 전기차의 고성장에 힘입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바도 있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도 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거의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2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쪽에 엮여 있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 폴라리스 그룹 자체가 테슬라 쪽과 엮이면서 좋은 모멘텀이 나온 거죠. 그래서 어제 강하게 올라왔다가 오늘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데 이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도 솔트웨어와 어느 정도 비슷한 관점입니다. 기술적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솔트웨어보다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은 그래도 내재 가치가 실적이 좀 더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이 아직까지는 불안정하지만 그래도 자동차 쪽으로 엮여서 움직인다라고 보긴 좀 애매해요. 테마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자동차 쪽에 엮일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고, 테슬라 쪽과 엮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폴라리스 그룹주들이 주가 흐름이 나쁘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도 좀 더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폴라리스 세월의 경우에도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계속 보유하면 될까요? 네, 저는 버티자 의견 드리고요. 손절가는 1,740원, 그리고 목표가는 2,100원 선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라리스 세월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을 주셨고요. 손절 라인에 대해서는 1,740원, 목표 주가는 2,100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 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엘 리서치의 최진욱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먼저 팀장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2일에 공략을 해주신 클래시스는 지금 7%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정리를 해보고 좀 나머지를 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좀 전략을 가져가면 될까요?
일단 지금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여전히 지금도 좀 홀딩 관점을 좀 유지를 하시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부근에서 한 6개월 선대까지 지금 소폭 눌림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6개월 선을 지지를 명확하게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다시 한 번 더 재차 반등이 충분하게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31,700원대를 만약 이탈을 안 하고 크래시스가 좀 지켜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라인에서는 충분하게 계속적인 홀딩 관점을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라인에서는 계속적인 홀딩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 리뷰도 부탁을 드릴게요. 지난달 8일에 공략을 해주신 종목입니다. 이 종목 그런데 사실 연휴 전에 조금 더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 지금 0.97%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보유를 계속 해야 할까요? 사실 지금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구간들은 업황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급락이 나온다기보다는요, 좀 시장 여파가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은 연말까지 사이클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본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여전히 좀 리오프닝 쪽에 좀 손을 들어주고 싶고, 그렇게 되면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그간 좀 매출이 안 좋았던 기업들도 아니고 오히려 매출이 조금 더 개연성 자체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이 지금 동반 3일 동안 연속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안에 아직까지 기관이나 금투, 보험, 투신 관련해가지고 물량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데 물량이 생각보다 크게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여전히 어느 정도 저가가 잡힌다고 하게 되면 좀 추가 매수를 할 의향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물량을 홀딩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앞전 기준봉 14,300원대, 14,000원대 레인지를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좀 홀딩 관점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레인지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좀 홀딩을 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는 황금 연휴 기대감 때문에 사실 그간 좀 기대감 많이 감돌았었잖아요. 네네네.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이제 중국인의 관광객 숫자 자체가 오히려 10월, 11월에 더욱더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이제 쉬는 날에 오히려 좀 공항 쪽 한번 들릴 일이 있어서 갔는데 네. 저는 9월, 8월에도 한번 갔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2배 이상 더 많은 숫자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수요가 계속 점진적으로 증가를 해준다는 것은 당연히 면세한테도 호실적이 나타나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업황 턴어라운드를 오히려 하반기에 조금 더 노려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해외 방문을 못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재개가 된 상황들도 분명히 겹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수요는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이제 내수 소비 부분들을 떠나서 이제 주머니에서 돈을 얼마나 빼서 쓰냐가 제일 관건이겠죠. 네. 근데 이 부분들도 저는 오히려 오래 기간 동안 쉬었다는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오히려 이번에 좀 폭발적인 수요도 충분히 노려볼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는 오히려 이렇게 시장 여파로 주가가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신규분들한테는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기회를 잡고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를 또 할 수 있는 매력적인 밸류 구간에 위치해주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 단기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좀 중장기적이나 스윙 관점으로 모멘텀이 좀 사이클이 돌아줄 수 있는 좀 리오프닝이나 이런 쪽을 좀 더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저점일 때 잡아가는 관점도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도 마감까지는 13분 정도가 남아있네요. 종가 베팅할 종목 키워드 힌트 공개드리겠습니다. 과도한 하락이라고 키워드 힌트를 주셨어요, 팀장님. 그런데 네네. 사실 지수도 많이 좀 빠지고 있고 오늘은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요. 네. 그런 만큼 하락하는 종목들, 업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 저는 지금 과도한 하락이라고 했던 것은 네. 일단 최근에 굉장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도 인기가 많았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기관들한테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 네. 대표적인 게 공매도 세력이 당했던 네, 그쪽 섹터를 좀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뷰에서도 2차 전지를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좀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과도하게 좀 많이 빠졌다라는 관점으로 일관성 있게 말씀해드리게 되면 그에 관해서 지금 기업들이 줍줍을 할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좀 매력적인 밸류 구간에 위치해주고 있는 대표 기업 중에 하나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2차 전지주 좀 전반이 많이 좀 빠졌다라고 봐야겠죠. 고점과 네네.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밀려 있나요, 지금?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정말 많이 밀려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60%까지도 많이 네. 밀려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좀 많거든요. 네, 일단은 최근 2차 전지 쪽이 조금 더 강하게 하락폭을 보여줬던 부분들은 ETF 상장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죠. 근데 ETF 상장 이 부분들이 인버스가 저는 좀 시기적으로 좀 안 맞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KB 측에서 일단 자산 운용 자체가 자금이 좀 많이 움직이는 그러한 자산 운용차가 아닌데 네. 오히려 좀 상장을 하고 나서 지금 기간에서 보합을 2차전지 쪽이 조금 더 유지를 해주고 있었는데 그 여파 때문에 인버스로 인해 가지고 좀 많이 밀렸던 부분들인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2차전지를 앞전에 강하게 상승을 해줄 때 그냥 지켜만 보고 매수를 못했던 분들 같은 경우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만큼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져 있으니까 대부분의 양극재라든지 음극재 업체들이 시장의 눈높이에 맞게끔 매출이 안 나올 거다라는 우려감이 조금 더 더해져서 주가가 하락이 나오는 거지. 일단 저는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대부분 다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3분기 이후로 4분기도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2차 전지가 지금 성장 초입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지금 구간 저는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도 좀 섹터 전반을 살펴보니까 대체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좀 반등을 시도하는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한 번 더 밀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저는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네. 좀 지켜보자라는 관점이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일단 주요 지표 이제 물가 지표라든지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네. 부분들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그 이후로 이제 금리라든지 환율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를 체크를 하고 나서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전방 산업에 대한 좀 투자 사이클을 좀 돌릴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 이제 그냥 단순히 기업이랑 섹터만 놓고 보면은 네. 저는 지금 과도하게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지표만 좀 기대치만큼만 좀 나와준다, 예상치만큼만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오히려 빠르게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 전방 산업 쪽이 좀 빠르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방 산업 쪽에서 조금 더 흐름이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2차 전자, 뭐 에코프로 BM이 가장 네네.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요. 뭐 요즘에도 포스코 DX도 이제 이전 상장 이슈로 많이 네네네.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떤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이제 포스코 그룹주 중에 네. 포스코 퓨처엠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적으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에코프로 그룹주죠. 네.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주가 그간 좀 굉장히 좀 강했던 모습들도 있고, 근데 이제 하나의 좀 펀더멘탈 관점으로 본다, 기업을 좀 분석을 하는 관점으로 보면은 저는 오히려 좀 양극재 업체들 중에서 확실하게 좀 기대치 이상의 좀 성과를 이룬다고 하게 되면은 포스코 그룹 쪽이 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수직 계열화는 물론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수직 계열화는 잘 돼 있지만 저는 오히려 더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게 포스코 그룹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길목을 놔주는 역할을 하고요. 네. 포스코 MT 같은 경우 광물 부분들 관련해서도 하고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 음극재 쪽 두 가지를 좀 다루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수직 계열화를 놓고 보면은 저는 포스코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주가가 지금 2차 전지 쪽의 동반 하락세가 좀 강하게 나와주면서 같이 좀 동반으로 밀렸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만큼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3분기 실적에 대비해서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3분기에 지금 오히려 마진 하락이라든지 역성장 우려감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지금 주가에는 동반이 되고 있는 사실이지만 사실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대규모 양극재 공급 계약까지도 이미 체결을 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안정적인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한 상황이고 하반기에 북미 쪽에 대한 신규 추가 수주까지 모멘텀을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동반적으로 섹터가 전체 다 눌리게 되면은 그 다음을 성장 가능성이 부각이 되는 기업들에 먼저 좀 사이클이 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좀 포스코 퓨처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사실 2차 전지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이 나올 겁니다. 성장은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이 성장 전망치가 과연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냐가 가장 관건이긴 하지만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시장의 기대치가 많이 높아져 있다고 해도 분명히 좀 낮아지는 기대치가 또 나올 거거든요. 그만큼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대치만큼의 또다시 기업들이 다시 그 기대치 이상을 좀 성과를 낼 수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빠르게 난다고 하면은 포스코 그룹주 쪽이 조금 더 네. 유리하다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2차 전지 쪽은 매수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포스코 퓨처엠을 좀 유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기대치만큼이나 중요하게 눈앞에 좀 보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실적 전망도 좀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실적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망이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가 지금 양극재 기업들이 다소 3분기 때 지금 마진 하락 부분들 때문에
판가락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굉장히 많은데 반대로 저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가 3분기에 이연된 물량들이 있거든요. 네. 이연 물량이 3분기에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시장의 기대치가 지금 높아진 상황에서 좀 낮아진다고 하게 되면은 포스코 퓨처엠은 그 이상을 저는 좀 성과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3분기에 실적에 대한 하방 압력 리스크가 좀 현저히 줄어든다고 하게 되면 포스코 쪽이 유력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3분기의 실적은 저는 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 네.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포스코 홀딩스도 철강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이제 2차 전지 회사로 봐야 되고 2차 전지 밸류를 지금 시장에서 받고 있는데 아직 외국인들한테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밸류를 100%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대표적인 홀딩스를 지금도 철강으로 좀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철강에 대한 매력 부담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수세가 좀 유발이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작용을 해줄 것이고 그럼 어느 정도 2차 전지에 대한 실적이 명확하게 찍혀준다, 숫자로 찍혀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또 들어와줄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뭐 그렇게 되면은 포스코 홀딩스 쪽에다가 매수세를 들어 넣어주냐 아니면 양극재, 연극재 같이 동반 사업을 하고 있는 퓨처엠 쪽에 넣어주냐라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사업을 좀 가지고 있는 게 퓨처엠 쪽이다 보니까 퓨처엠을 조금 더 넣어주면서 홀딩스를 같이 좀 넣어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오히려 포스코 그룹주들은 앞으로 리튬 염호까지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 마진율 한 80% 이상까지도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영업 매출액 같은 경우가 만약 한 100조 번다고 하게 되면은 거의 영업이익 10조 이상 무조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영업이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리가 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팀장님. 관점으로 볼 때는 네. 지금 주가는 충분하게 상승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가격 전략도 간략하게 좀 알아볼까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일단은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저는 27만 원대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45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포스코 퓨처엠 오늘은 지금 강보합권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목표 주가가 45만 원, 손절 라인 27만 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 그래도 주말을 앞두고 있는 시장입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는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2,410선의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2% 가까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816선의 종가 형성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각각 1,000억 원 규모로 사고 있는데요.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 3,000억 원 가까이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조금 다른 수급 양상이 관찰이 되네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793억 원, 또 기관 투자자들 545억 원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발을 뺍니다. 2,285억 원 규모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최근 좀 과도하게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기술적 반등도 분명히 들어갈 거고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추가 금리 인상이 우려가 됐다라는 부분들도 시장의 반등 역할을 좀 해주지 않고 있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 유가 하락. 최근 좀 유가 하락 부분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또 그에 따른 어느 정도 진정감이 지금은 매수세가 좀 들어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앞서서 말씀해드렸다시피 다음 주에 좀 주요 이벤트들이 지금 3개나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고용지표, 물가지표, 삼성전자 실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이후로 이제 뭐 금리라든지 환율 부분들을 확실하게 동태를 살펴보고 나서 지금 그때부터는 좀 공격적인 매수로 좀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아직은 조금 더 쉬어가야 되는지 이 여부를 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오늘이 저는 확실한 바닥을 잡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인 종목들 상승분이 하락 종목 대비해서 굉장히 많다고 해서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매수세로 들어가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바닥이 정확하게 잡히는 것을 체크를 하고 나서 오히려 그때 좀 매수를 진행하시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수가 급락이 나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에서 매수를 진행했다고 또 밀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여부를 감안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오늘은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는 구간. 근데 이 브레이크가 정말
진짜 브레이크인지 가짜 브레이크인지는 다음 주가 좀 돼봐야 저는 주요 지표 이제 넘어가고 나서 이벤트 지나고 나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닥에 대한 힌트는 지금 지표들로 확인을 해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해 네네. 주신 건데 어떤 지표들이 어떻게 나왔을 때 이게 바닥이 된다라고 보실까요? 일단 뭐 고용 지표, 물가 지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예상치에 부합을 해야겠죠. 근데 네. 이제 예상치 부합을 해도 시장이 지금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서프라이즈가 될 만한 부합치가 나와야 된다는 건데 사실 그 부분은 좀 기대하기 좀 힘들다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 실적이 일단 확실하게 시장의 눈높이가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네. 눈높이가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실적이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움직임이 만약에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반도체가 바닥을 지났다는 거거든요. 네. 반도체가 바닥에 지났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려주기 위해서는 대형주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 안에 이제 전방 산업들의 대형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정확하게 반등을 해주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공격적인 좀 매수세보다는 좀 매수를 한 번은 좀 진행을 해볼 수 있고 외국인의 일단 선물 매도가 돌아와야 됩니다. 네. 매수세로 전환이 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한 다음에 지금은 기관만 코스닥을 좀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코스닥의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면은 그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반등을 시도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또 어떻게 될지 변동성이 심한 만큼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대응 전략을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우리 시장 오늘은 반등을 시도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힘이 빠졌다고 봐야겠죠. 다음 주에는 살아날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먼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님께서는 미국의 CPI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다음으로 한치호 정치경제평론가님께서는 힘내라 바이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님께서는 외국인의 순매수를 점검하면서 보수적으로 매수해 보자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이에 대해서 팀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실까요? 전체적으로 이야기해준 부분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네. 바이오 하나 빼고는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 오늘의 반등 기조에 좀 역할을 해준 것도 대형 제약주들이 반등이 좀 나와준 부분들도 분명히 한 효과를 할 건데 사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대형 제약주들도 반등 나오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일단 지금 이제 테마성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은 곧 겨울 부분들에 네. 관련해서 한미약품이라든지 유한한인 같은 경우는 감기약을 만드는 회사죠. 네. 그러니까 이런 쪽까지도 오늘 좀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지금 대형 제약주들도 확실하게 반등이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지수를 좀 끌어올릴 만한 코멘트 부분들은 확실하게 나와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이제 미국의 CPI라든지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정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지 이 여부가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제약주나 뭐 전방 산업들의 기업들이 반등이 나와준다고 해서 지금이 바닥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지표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나서 지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확실하게 좀 예상치가 부합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이 저는 좀 바닥일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은 다음 주까지는 대형 이벤트들을 좀 지켜보고 나서 그때 좀 투자 전략을 잡는 게 지금은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일단 대형 이벤트들이 많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앞서서도 약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좀 예상을 해보면 될까요? 사실 지금 CPI 같은 경우 저도 예상치에는 그래도 부합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고물가 시대가 좀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되고 있죠. 어느 정도 지금은 평평하게 좀 맞춰지면서 추가 인상보다는 추가 하락에 대한 금리 하락 부분들에 대한 베팅이 이제 올해 4분기부터는 네. 좀 들어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시장이 지금의 우려감을 진정을 시키고 나서 추가 하락, 금리 하락 부분들이 있어서 베팅이 어느 순간부터 들어가 주는지가 저는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지금은 지수를 상방 올리기에도 다소 부족하고요. 하방으로 더 빼기에도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박스 안에 갇혀가지고 레인지 안에 갇혀서 지수가 계속적으로 보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첫 번째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단기 급락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지수 단기 급락이 좀 나왔다는 부분들에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려볼 수가 있고요. 근데 기술적 반등 부분들이 플러스 삼성전자 실적까지 지금 뭉쳐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지금 연결고리가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개가 지금 연결고리가 이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상치 부합하는 결과치 나오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네.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강하게 반등도 나와줄 가능성은 좀 크다. 근데 다만 지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시장이 조금은 더 빠지지만 앞전에 빠졌던 부분들만큼에 빠지지는 않을 거고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시 한번 더 잡아가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다음 주에 실적을 11일에 발표를 하는 만큼 이 부분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1%대 정도로 밀리기는 했어요. 근데 실적이 좀 시장의 전망치를 웃돌게 된다면 반등 포인트로 좀 작용이 될 수도 있을까요?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단기 급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은 외국인 기관들이 바닥에서 계속 다 잡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수세로 지금은 계속 가담을 해주고 있고 오늘 지금 기타 법인이 들어오고 기타 법인이 3일 동안 매수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기타 법인의 매수세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실적이 대체로 좀 부합을 해줄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외국인 기관이 지금의 매수세가 다시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긍정적인 부분들은 금융투자 매물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금투 매물도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금투 성격 자체가 단기 트레이딩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먹고 차익을 보고 나가는 물량들이 굉장히 심한데 일단 금투가 들어왔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인 반등을 좀 노려볼 수가 있고 사실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은 일봉상에서도 조금 더 빠져야 됩니다. 일봉상에서도 더 빠져야 되고 네. 뭐 주봉도 마찬가지고요. 월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지지가 명확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한 6만 5천 원대 만약 좀 이탈을 하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한 6만 초반대까지도 일단은 좀 열려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지금을 지켜주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다음 주에 반도체 섹터 주목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반도체 섹터는 충분히 주목을 해볼 가능성은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전방 산업들이 사이클 자체가 좀 많이 안 돌아주고 있거든요. 그 전에 뭐 테마성, 리오프닝 쪽에 좀 사이클이 돌아줬다가 실제로 전방 업체들이 실적이 지금 생각보다 잘 나오는 기업들도 네.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마이크론 3분기 실적도 예상치만큼 좀 나와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마이크론의 지금 실적 같은 경우는 예상치에 부합을 했다는 것은 메모리 바닥이 지금은 바닥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메모리 바닥이 지금은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결국에 지금부터는 구매자들의 수요가 충족을 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재고 수준이 정상 수준까지 왔다는 겁니다. 정상 수준까지 왔다고 하게 되면은 기존 고객들의 구매도 확실하게 늘어날 거고 추가 고객들의 좀 구매 역량까지도 충분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주가가 시장 영향으로 더 빠진 라인에서는 네. 확실히 좀 저평가의 매력이 충분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전체적인 섹터가 움직이면은 굉장히 좋겠지만 일단 메모리 쪽에 대한 마이크론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은 좀 남아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네.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은 그 안에서는 좀 메모리 반도체 쪽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여줄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가 좀 바닥을 지났다라는 소식 속에서 이쪽 테마들이 좀 많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대표주 하면 뭐 삼성전자와 또 SK하이닉스를 떠올리지 네네.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도 좀 엇갈린 흐름을 보였거든요. 오늘 역시도 그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차별화된 흐름이 좀 지속될까요? 사실 이제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3 쪽에 대한 모멘텀을 좀 많이 받고 네. 있고요. 삼성전자도 4분기부터 뭐 추가 증설 라인을 뭐 유지를 해서 HBM 쪽에 대응을 하겠다라는 네. 이야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눈높이가 맞춰져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는 메모리 쪽에 좀 많이 맞춰져 있고요. 네. SK하이닉스는 HBM3 쪽에 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의 좀 기업들이 움직이는 성격 자체가 좀 다른 거죠. 네.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 SK하이닉스가 상승을 한다고 해서 삼성전자도 같이 좀 동반으로 상승을 해준다기보다는 물론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SK하이닉스의 상승분만큼 삼성전자가 따라가기에는 다소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만약에 메모리 업황이 지금 좋아서 삼성전자가 상승폭이 좀 강하다. 그렇다고 SK하이닉스도 같이 좀 따라서 강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은 저는 좀 아직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는 이제는 HBM3 쪽에 대한 모멘텀으로 확실하게 움직여줄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고요. 아직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실적이 숫자가 찍혀야 됩니다. 네. HBM 쪽에 대한 숫자가 만약에 찍힌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메모리하고 HBM3 쪽에 대한 모멘텀을 동반으로 받겠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HBM3 쪽은 대장은 SK하이닉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메모리 쪽의 대장은 당연히 뭐 지금은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긴 같은 반도체라도 작용하는 모멘텀이 다른 만큼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제약 바이오주들도 사실 오늘 시장 흐름 속에서 조금 오름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또 하락 모멘텀도 있는 만큼 어떤 포인트들을 좀 체크해 나가면 좋을까요? 사실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딱히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그 부분들은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임상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급등하기 굉장히 좀 심하고요. 근데 특히 내가 만약에 제약 바이오 섹터에 투자를 좀 하고 싶다고 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대형 제약사에 접근하시는 게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매출 가이던스를 지금 역대 지금 상회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지금 대형 제약사가 굉장히 좀 많이 빠졌거든요. 굉장히 많이 빠진 거에 대비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세트리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항해,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실적이 정확하게 찍히고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 조금 더 내가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잡아야 되고요. 만약에 제약바이오에 내가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겠다 하게 되면은 지금은 치료제입니다. 비만 치료제 쪽이 지금은 충분히 접근을 해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펜트록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는 모멘텀을 확실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제약바이오를 여러 가지 포트를 담아가지고 가기에는 다소 저는 좀 부정적이라고 말씀을 해드리고요. 네. 지금은 대표적으로 한 종목 그리고 테마성으로 인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한 종목, 한 두 종목 이상은 지금은 제약바이오는 가져가는 게 다소 맞나 싶은 생각이 아직은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 SOS 코너에서는 에이스테크와 솔트웨어, 폴라리스 세원을 구조해 드렸습니다. 일단 에이스테크에 대해서는 도망가자 의견을 주셨고요. 솔트웨어와 폴라리스 세원에 대해서는 반등 가능성이 많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는 포스코 퓨처엠을 공략해 주셨습니다. 사실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는 주가 하락이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멘텀이 좀 풍부한 포스코 퓨처엠을 공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 시장에서도 좀 포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CPI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반도체주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글날 특집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